진시황이 사고에서 사망하다.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중국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진시황 제위 37년, 그의 나이 50세 때 발생했다. 만약 진시황이 단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후 중국의 모든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즉, 진시황 이후 한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도 없고, 그와 싸운 한구도 없고, 한무제도 없고, 조조도 없고, 유비도 없고, 제갈량도 없으며 초한지와 삼국지도 없었을 것이다. 그 한마디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 뒤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일까? 13세에 즉위하여 39세에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3번이나 연이어 발생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괴이한 일에 자극받아 이를 회피하기 위해 50세 되던 해에 제5차 순방을 하게 된다. 그가 산동지방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병이 들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는 신임하던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를 불러 한 통의 밀조를 쓰게 하는데 바로 북쪽 변방을 지키고 있던 장자 부소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부소는 몽염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 감군의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었다. 황제는 부소에게 지금 바로 함양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상을 치르라고 명했다. 이는 부소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명령이었다. 조고는 명령에 따라 밀조를 쓰고 그 위에 옥새를 찍고는 밀봉한 다음 황제가 발송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바로 보낼 수 있게 준비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이 밀조는 발송되지 않았다. 황제가 머뭇거리다 미쳐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소에게는 대권을 이어받으라는 명령 대신 자결하라는 거짓 조서가 전해졌다. 부소는 거짓 명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시황이 사고에서 사망하였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 그리고 진시황의 18번째 아들 호해였다. 23명의 아들 중 진시황은 호해를 데리고 순방에 나선 참이었다. 환관 조고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옥새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부소, 대신에 쉽게 상대할 수 있는 호해를 황제로 세우기로 하고 호해와 승상 이사를 설득한다. 당시 시황제는 태자를 책봉하지 않았고 황후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은 시황제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가 밀조를 제외하고는 유언 없이 순방 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3사람 말고는 없었다. 만약 황궁에서 사망하였으면 20여 명의 아들들과 주요 대신들이 황제의 의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나 뜻하지 않게 순방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황제의 사망 소식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알고 있었다. 환관 조고는 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었다. 기원전 210년 사고에서 갑자기 진시황이 사망하자 후계자 부재의 빈틈을 노려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환관 조고는 호해를 설득하고 승상 이사를 협박하여 자신의 음모에 동참시킨다. 산중에 호랑이가 죽으면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했던가. 조고는 매우 근면하고 글씨를 잘 썼으며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진시황이 그를 중용한 것이었다. 그는 황제의 마차를 관리하는 직위와 조서를 대필하고 옥새를 관리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다. 관직은 높지 않았으나 힘은 막강하였다. 승상조차 평소에 그를 쉽게 대하지 못하였다. 18번째 아들 호해는 형을 죽이고 황권을 탈취하여 자신에게 황제위를 맡으라는 조고의 의견에 어떻게 대답했던가. 조고가 호해에게 황제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황제의 유언을 말하면서 장자 부소가 황위에 오르게 되면 호해는 이후 아무것도 아닌 신분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호해의 첫 번째 대답은 명군은 명신을 잘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안다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말이고 완곡한 거절이었다. 조고가 이에 굴하지 않고 나는 옥새를 가지고 있고 단지 3사람만 황제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3사람만 의견이 일치하면 황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황제와 신하는 신분이 천지 차이이다. 황제가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라고 하자 부소가 대답하기를 그리한다면 나라에 불충하니 의롭지 않고 아버지의 유훈을 어기는 일임으로 불효이고 능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거절당한 조고는 당장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물러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제안이 만약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는 반역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세 번째로 설득한다. 하나라 최후의 왕 거왕을 죽이고 상나라의 왕이 된 탕광을 보라. 신하가 왕을 죽였으나 그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가. 신하가 왕을 죽이고도 의로운 행위로 칭찬받고 있다. 상해 무왕이 주왕을 멸한 것도 신하가 왕을 죽인 것이다. 위나라의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공자조차도 그를 탓하지 않았으니 동생으로서 형을 제거하는 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또한 말하기를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은 무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이고 결국 후회할 것이다. 세 차례 조고의 유세에 결국 호해는 조고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음은 승상이사를 설득할 차례가 왔다. 승상이사는 행정 전반을 지휘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고의 계획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었다. 승상이사는 황제가 가장 신임하던 인물이었다. 황제의 모든 아들들은 이사의 딸과 혼인하고 황제의 모든 딸들은 이사의 아들들과 혼인하였을 만큼 둘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였다. 승상이사는 이때까지 30년간 황제를 보좌하고 있었다. 호해는 당시 21세에 불과하여 쉽게 설득하였지만 이사는 이와는 달랐기에 조고의 대응도 달라야 했다. 조고는 핵심을 바로 이야기했다. 선왕은 사망하였고 황제의 밀조는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 세 사람이 결정하면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사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할 의견이다. 조고는 다시 말한다. 당신은 장자 부소가 신뢰하고 있는 몽염 장군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부소가 황제가 되면 당신을 물리치고 몽염이 재상이 될 것이다. 재능, 모략, 인기, 공적 부소와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가? 이사는 말하기를 그 어느 것도 몽염 장군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다시 조고가 말한다. 진나라의 승상은 대부분 명예롭지 않게 즉위를 떠났고 그들은 모두 죄를 얻어 처형되었다. 당신도 부소가 황제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호해가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능력이 있기에 좋은 황제가 될 것이다. 승상이사는 이 같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황제의 명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내가 죽을지 살지,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알고 있지만 하늘의 명령을 어찌 거역하겠는가. 조고는 낙심하지 않고 네 번째로 공략했다.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말하며 위험과 안전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사는 다시 대답하기를 당신은 안전과 위험을 논하지만 나는 은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현재의 위치와 자손들이 입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선왕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이고 황제는 내게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내가 어찌 황제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신하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조고는 다섯 번째로 다시 말한다. 천하의 권력과 백성의 명운을 지금 우리 세 명이 장악할 수 있다. 우리는 아래를 다스릴 수 있고 외부를 통치할 수 있다. 우리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모반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할만하지 않은가? 이사는 직접 답하지 않고 고사를 이야기했다. 진헌공과 제황공, 상주왕이 후사를 제대로 물려주지 않아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화는 당대에 한하지 않을 것이다. 조고는 여섯 번째로 그를 위협하여 말한다. 나의 말을 들으면 제후로 봉해져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만약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는 당신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대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승상이사는 절망감에 휩싸여 하늘을 향해 크게 울며 불행하게도 위기를 당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어쩔 수 없게 되었다며 결국 조고의 위협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사구의 정변은 성사되었다. 이후 호해는 진 2세 황제가 되고 조고는 점점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진시황의 자녀 대부분을 살해하고 호해의 면전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며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는 대신들을 모두 죽여 권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과시한다. 승상이사는 아들과 함께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떠나면서 강아지와 함께 놀던 옛날을 그리워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란을 보고하는 사자들을 모두 죽이니 황궁이 편안해졌고 황제 호해도 죽이는데 이후 자신도 진왕 자영의 손에 의해 죽는다.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중 말단 관리 정장 출신의 유방이 서초 패왕 한구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를 세운다. 통일 진나라는 시황제 이후 2세 3세로 이어져 만세에 이르리라는 진시황의 꿈은 단 15년 만에 깨져버린다. 만약 밀조를 쓰고 옥새를 찍고 봉인까지 하여 조고에게 맡겼을 때 단 한마디 쏭바 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유능한 부소가 황제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모든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장엄한 사건과 인간들의 몸부림으로 점철된 역사의 전개가 가장 가벼운 말 한마디로 인하여 통째로 바뀔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웅장한 감회를 지울 수 없다. 사키우사그 지명 모래언덕 진 2세 후가의 진 2세 호하에 창즈 잉푸수 장자 영부소 하이관저高宦官周国 장군 멍티엔 장군 몽염 청쇼리시 승상 이사 秦始皇嬴政晋西皇雍正